안녕하세요. 조스만이합니다. 오늘은 용자 라이딩 특집의 마지막 시간으로 용자 라이딩 대백과를 함께 둘러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네, 오늘의 시간은 전작의 초합금은 용자 라이딩 제품을 여러분들과 함께 낱낱이 파헤쳐 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용자 라이딩의 대백과를 통해서 좀 더 다양한 라이딩의 모습을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북타임의 추천 군것질로는 OS와 우유 한 잔 어떨까요? 그럼 오늘의 대백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디어 용자 라이딩 대백과입니다. 사실은 이 책은 제가 없었습니다. 이 책은 최근에 정말 운 좋게 어떤 분께서 이제 중고 책방에다 이제 내놓은 거를 진짜 운 좋게 구해가지고 이때다 하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겸사 이 책을 구한 덕분에 그래 겸사겸사 라이딩 리뷰를 해봐야겠다 해서 기획이 된 부분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있었던 초합금원보다 용자 라이딩 대백과를 여러분들께 더 보여주고 싶어서 소개해주고 싶어서 리뷰를 준비한 특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덕분에 이 책은 사실 그 초판의 85년 버전은 아니고요. 이 뒤에 보면 86년이 초판이었었는데 이 책은 95년도 판입니다. 95년도 이제 한번 재판했었던 시리즈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요즘에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콩콩 미니백과 3,500원에 판매했었던 미니백과들은 모든 시리즈들이 전부 다 이때 95년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원래 실질적으로 그 당시 초창기에 나왔을 때는 이게 1,500원이었던가? 제 기억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1,500원 아니면 2,000원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12번째 시리즈로 용자 라이딩 대백과 용자 라이딩이 들어있는데요. 한 가지 특이사항, 라이덴만 있는 게 아니라 잠보트 3도 있죠. 이 이유가 아무래도 제가 유추해 보기로는 토미노 유시오키의 특집으로 이 사전이 나와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이 뒷부분의 일부는 이 잠보트 3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제가 사실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 우리나라 언제나 대백과 시리즈들의 설명해 보면 이 주인공들의 이름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자체가 약간 좀 변동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이 책으로 설명을 드리다 보면 또 예민하신 분들은 또 그 내용 아닌데요 라고 저한테 또 답글 남기실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참고해서 한번 같이 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앞면부의 모습 역시 지금 신면함과 라이딩 그리고 잠보트 3가 생뚱맞게 있는데 용자 라이딩만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콤바트라 V, 샤 그리고 데블맨, 야마토 있고요. 정말 멋진 주인공들이 많이 나와요. 역시 마징가 제트는 빠질 수가 없겠죠. 그리고 건담, 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들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를 펴보면 네 라이딘의 탄생 과정 과정도 역시 보여주죠. 전에 한번 소개를 드렸었는데 아마 김영배 씨 그림이 아닌가? 라고 유추를 해보았는데 김영배 씨가 초기 작업 때는 되게 다른 작가들 그림들을 많이 카피를 해서 그렸던 기억이 나는데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김영배 씨 그림이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네, 보면 신비의 마신 그의 이름은 라이딘. 12,000년 동안 긴 잠에서 깨어난 라이딘은 무음의 과학기술 탄생시킨 수호신. 정말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 이 사전에 보면 좀 있으면 이제 라이딘의 탄생 과정, 과거에 이 고대의 이 무문명이 이걸 만드는 과정이 나오는데 되게 멋있더라고요. 라이딘의 활, 라이딘 미사일, 심플한 이름으로 라이딘 미사일 이렇게 했는데 이 곶버드는 정말 잘 설명이 됐네요. 라이딘 보이스 맞습니다. 이것도 라이딘 보이스로 되어 있죠. 갓 보이스 같은 느낌으로 최후의 순간에 사용하는 무기죠. 네. 라이딘은 이렇게 하여 태어났다. 12,000년 전 평화로운 무제국 악마의 용마 제국이 군단이 침공해왔다. 이들이 노리는 것은 몸꽃이라 하시는 뮤트론 에너지. 대부분 이름만 빼고는 정말 잘 설명이 되어 있네요. 용마 제국이 침공했었다. 정말 멋있게 되어 있죠. 그리스 신화와 이집트 신화와 되게 다양한 것들이 막 짬뽕되어 있는 한창 오컬트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시대의 배경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라이딩이 이렇게 아마 흙같은 흑토로 당시에 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다른 디자인 같은데 되게 설득력 있게 멋있게 제작이 되어 있죠. 근데 좀 얼굴은 이집트의 파라오 같은데 갑옷은 사실 자기네들도 인정했었지만 약간 좀 일본 무사투고를 좀 대입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탄생된 수호신이라고. 멋지네요. 페이드인의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A 방식은 기본적으로 오토바이 타고 달려가서 열리면 들어가는 방식, 합체하는 방식. 두 번째는 유니폼 입은 채로 페이드인. 하늘에서 이렇게 막 내리던지 이렇게 해서 바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페이드인입니다. 설명이 나오고 들어가서 이후에 합체되는 거는 같은 방식. 이 공간 안에 들어가면서 옷이 자동적으로 바뀌어지더라고요. 특수 기술입니다. 아, C 방식도 있었네요. 진급한 방식의 페이드, B 방식도 있고. 생명을 갖게 되는 라이든. 라이든 이렇게 입을 열고 얘기하는 장면에서 보면은 정말 살아있는 듯한 느낌으로 보여져서 되게 멋지죠. 로봇이 사실은 좀 무표정한 느낌으로 고통을 당해도 입이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데 라이든하고 이렇게 표정을 표현하는 로봇은 몇 개가 있죠. 변신 갓버드로 변신 과정. 재판인데도 불구하고 인쇄가 나름 잘 깨끗하게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만족스럽네요. 이름이 성전사로 나오네요. 히비키 아키라인데 성전사. 네, 김구지 치카라 되게 멋진 주인공이죠. 하고 나머지 친구들이 다 이렇게 나옵니다. 원태석, 소향미, 성경철, 다 성씨로 나오네요. 마동산 박사, 이름도 참 재밌네요. 마동산. 친구 중에 동산이라는 이름이 한 명도 없었는데 미트로폴리스, 과학여대 미트로폴리스. 역시 레트단도 이렇게 설명이 나오고요. 언제나 이렇게 조연격으로 나오는 이런 깡통 로봇들 있죠. 어머니 레무리아는 이름이 또 제대로 나오네요. 레무리아로 나옵니다. 무제국을 찾아서 떠났다가 47화에서인가요? 그제서 한참 뒤에 나타나서 이제 도와주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요마제국, 처음에는 요마제국으로 왔다가 나중에는 바라오가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기를 나누던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좀 더 악이 강해지는데 샤키노 왕자, 사실은 이 주인공 히비키의 형제라고 하네요. 제가 애니메이션 보던 기억이 얼핏 나는 게, 근데 얘는 그 내용을 모르고 어렸을 때 이 악의 조국에 이제 맞춰져서 이제 여기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형제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피를 나눈 형제인데 죽을 때까지 그것도 모른다고 하는데, 죽고 나서 히비키가 아키라가 이제 적이었지만 정말 아쉽다, 적만 아니었었으면 멋진 사람이라고 칭찬하는 샤킨 왕자가 기억이 나네요. 네, 대마 여제의 파라오였군요. 파라오인데 파라오가 깨어나게 되는, 각성하게 되는 이후에 그런 상황들이 되죠. 중간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악의 무리들입니다. 정말 이런 그런 요새라들이랑 모습이 등장한다는 건 정말 무서울 것 같아요. 라이딘 마지막 정말 그 어머니 레무리아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되게 긴박했었던 이때 한참 진구지 치카라가 부르가로도 희생도 하고 막 이때 에피소드들이 정말 처절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라이딘 방영당의 최상의 인기를 끌었었던 시리즈라고 하네요. 이 에피소드가 적이지만 정말 멋지게 들어가는 샤킨. 메모리스 오브 브레이브 라이딩이라고, 이게 아마 원서의 디자인이 아니었을까. 첫 등장했을 때의 모습이죠. 본능적으로 각인하게 되고, 샤키님 잠깐 에피소드 중간에 진짜 인간으로 나와서 못 알아보죠. 그래서 라이벌 형식으로 등장하는 모습들.
진구지측하라 의 모습, 희생하는 모습들이라든지 이 라이딘을 보게 되면 언제나 여기 나오네요. 이 친구 치카라 파라오 최후의 결전.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둔 치카라의 모습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상당히 되게 멋있었다고 생각했었어요. 이 친구가 더 언제나 2호 같은 느낌이죠. 2호는 아니지만 주인공에 보면 터프하면서도 말없는 속이 깊은 2호 부르가를 타고 희생을 하게 되는 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역시 건담을 많이 그렸었던 일러스트레이터가 이때 이 그림도 같이 그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름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는데 되게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 그림이죠. 멋지네요. 역시 그 작가가 그렸던 샤키 만마에서 다양한 오컬트 관련된 그런 미스테리한 UFO, 고대 문명 이런 부분들이 다 이렇게 섞여서 나와서 정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콤바트라와 좀 거의 비슷한 부분이죠. 가라다와 휴마의 대결의 모습을 좀 많이 오마주한 느낌도 들고 서로 오마주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런 모습들은 거의 뺄 수 없는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싶습니다. 적이었으나 훌륭한 최고다. 내가 악마가 아니었더라면. 명장면이죠. 가면을 쓴 미소년의 최초의 어떤 그런 캐릭터라고 하네요. 비디오 극장 용자라이딩 대마룡 칸테 1화 설명이 이렇게 나와있고 역시 전에 소개해드렸었던 콤바였었나요? 철인 28호였죠. 비디오 시리즈 형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에피소드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이렇게 한 편 한 편씩 중요한 줄거리들을 멋지게 담았는데요. 그림도 상당히 많이들 포함되어 있고 스토리도 되게 잘 담겨져 있어서 정말 한 편을 제대로 보는 기분이 듭니다. 전체 지금 1편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아버지가 1화에서부터 돌이 되죠. 그래서 되게 아버지는 돌이 되고 어머니는 실종이 되면서 고아 아닌 고아로 정말 자기 운명을 받아들이고 아이들을 탑승해서 악의 무리를 싸우는 모습인데요. 1화의 내용들이 여태까지 이렇게 딱 되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가네요. 이것이 신비의 맛인 라이든이다. 라이든 가면도 들어있습니다. 밑으로는 근육으로 되어 있네요. 사실 얘는 이런 부분을 제가 좀 처음 보는데 내부가 진짜 그 처음에 그려졌었던 부분하고 같은 방식으로 되어 있네요. 팔의 내부 근육으로 되어 있고 뮤트론 신경, 무트론 골격 조정석. 되게 신비합니다. 약간 좀 저는 이제 엔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이렇게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좀 색다르네요. 그 고대 문명에서 이미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었다는 게 재밌었네요. 네, 그리고 라이든의 중추신경 조정석입니다. 정말 잘 그렸죠. 앉아서 진짜 고통은 그대로 전달되는 방식이라는 이 라이든의 시스템이 저는 정말 말이 안 되고 좀 너무 주인공을 학대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그랬는데 정말 악의 고통은 다 봤죠. 지옥 저 같았으면 아마 라이든 타기 싫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무기들에 대한 설명도 라이든의 방패. 일러스트가 상당히 멋지네요. 원화에 그려져 있는 일러스트다 보니까 그대로 잘 이렇게 담겨져 있어서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갓버드의 구성도래. 라이든의 친구들과 라이든 인물 대비표가 나옵니다. 이름이 신중력으로 나오네요. 터프가이. 멋지네. 고 프렌드의 대원으로 H는 사나이. 사나이라고 나오고 아마추어 권투 선수였으며 파일럿으로 재능 있는
아니면 마동산 럭셔리 스카우트. 권투 선수였다고 했다 그런다면 싸움 엄청 잘했을 거예요. 이 친구 이길 수 있는 친구가 없을 겁니다. 아마 로봇을 타지 않았으면 주인공 성전사 아키라도 치카라한테는 힘이 안 되지 않았을까. 여러 캐릭터들, 아버지, 메모리 어머니부터 박사까지 좋은 친구들과 악마의 분단. 아, 이게 파라오라 그런다면 원래 좀 이거는 좀 원래는 태국인가요? 말레이시아의 건가요? 그때 좀 악마 같은 느낌으로 좀 등장하는 얼굴인데 얘를 파라오 쪽을 연결시켜서 대망이죠. 샤크는 역시 좀 이집트 느낌 좀 강하게 됐죠. 디자인을 좀 잘한 것 같습니다. 좀 옛날이지만 심플하면서 너무 과하지 않고 오버되지 않은 디테일들, 그런 부분들이 좀 매력이 아니었나. 슈퍼로봇 대전에서도 언제나 등장하는 화석괴수 전투기 트론에 이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 제품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메디콤째에 나오는 메디콤의 라이딘 제품이 있는데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액션 피규어 형식인데 라이딘이 상당히 허접스러워요. 근데 장점이 이 트루메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 트루메를 구하기 위해서 그 제품을 구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언제 기회가 되면 이 트루메도 여러분들께 리뷰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시간 준비해보겠습니다. 팔이 이게 고무로 되어 있어요. 고무 재질로 만들어졌는데 정말 마음에 들죠. 이게 요마도 멋지네요. 전 개인적으로 이런 섬 같은 게 참 멋있더라고요. 아우시마라든지 이마이 같은 데서 이런 것들을 갖고 이제 기지 조립식 같은 것도 많이 제작하고 그랬었죠. 여러 메카닉들, 악의 메카닉들 잘 나오고, 그리고 역시 이제 로봇들이 나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역시 베스트 슈퍼로봇 대전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본 모습이죠. 얘도 많이 나오고, 슈퍼로봇 대전하고, 그리고 만모. 얘도 에피소드가 정말 인기가 많았었다더라고요. 만모가 나오는 에피소드가 본 적이 있었었는데, 역시 인도 신화에 나오는 모습과 이것도 역시 인도에 나오는 아수라 같은 느낌. 재밌습니다. 디자인을 통해서 악당 군단의 디자인을 통해서도 유추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라인이라든지 맥락이 있죠. 그리고 꼭 보면 한두 개쯤은 라이딩과 닮은 로봇이 나온다든지, 무척 강한 로봇, 합체 분리되고, 그리고 또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샤킨과 닮은, 마지막에 이제 샤킨이 목숨 걸고 싸우는 자기를 닮은 로봇을 타고, 그리고 좀 슬프게 죽는 로봇 하나가 또 있고, 사연이 있는 정말 멋있습니다. 스파카. 역시 우리나라에서는 슈퍼카로 설명이 자주 스파카였어. 슈퍼카가 원래 맞는 거였네요. 오토바이인데 슈퍼카로. 포인트. 드라마의 무대가 되는 천혜의 시는 이런 곳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천혜의 시로 나오는데, 제가 일본 거 오리지널 어디로 잘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실제 도시를 배경으로 했나 보네요. 여기 신면함을 포함시킨 거죠, 천혜의 시. 이게 마지막 에피소드에 이제 레무리아 공주를 싣고 돌아가신 어머니를 갈고 싣고 떠나는 건데요. 이게 사실은 실제 그 피라미드에서 라신이라든지 그 당시 전설에 의하면 죽은 그 파라오를 모시고 가는 하늘에 이제 저승으로 가는 배가 하늘에서 온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얘기를 기반으로 해서 실제 내용을 갖고 이렇게 고대신으로 애니메이션에 이렇게 넣은 것 같아요. 제가 그 다큐멘터리 한번 본 적이 있었었는데 되게 꽤나 오래전에
실제 이집트 피라미드에 대한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미스테리 관련된 부분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께 선물 보일 수 있는지 준비해 보겠습니다. 신기한 부분, 진짜 모든 도시들을 다 이렇게 이쁘게 그리고 이 기획 기간만 상당히 엄청나죠. 요거는 진짜 요즘에도 장난감으로도 나올 수 있을 만한 조개 형식으로 이렇게 닫혀 있거나 이렇게 열면은 이게 뉴트로폴리스 조개 모양인데 조개를 보고 아이디어를 짰던 거겠죠. 멋지네요. 부르가 수리공장. 부르가 정말 좋아하죠. 제가 부르가 무의 심장. 또 이제 그 전설에 나오는 공룡의 배경부터 나와야 되니까. 공자 라이드인 전 50화 다이제스토리. 예, 전 50화에 대한 내용들을 이렇게 역시나 단편 형식으로 이렇게 잘 담았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이 책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들은 같이 좀 이 책을 다이제스트 형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소개도 하면서 기회가 되시면 여러분들도 꼭 구매를 하셔서 한번 보실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보는 게 어떨까 이 생각이 드네요. 추천드리는 책입니다. 29화에서는 라이딩 눈을 다칩니다. 얼굴 많이 깨지고 에피소드 내내 정말 많은 곳에서 라이딩이 정말 심각할 정도로 망가지기도 하고 박살나기도 하고 그러죠. 그리고 꼭 많이 나오는 또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적을 숨기기 위해서 가짜로 폭발되는 주인공 로봇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콤바에서도 그런 부분이 하나 있었었는데 라이딩에서도 아마 나왔었던 기억이 안 나요. 재밌죠. 정말 뻔한 스토리에 뻔한 내용이라 할지언정 요즘에는 좀 볼 수 없는 그런 긴박함이라든지 스토리 진행에 순수한 내용들이 지금 봐도 정말 재밌는 것 같습니다. 아까 했었던 만모. 만모가 아니에요. 얘는 또 킬모라 다른 거죠. 코끼리 말고 얘는 코끼리 위에 중량만 킬모라. 이렇게 보니까 이 악당을 디자인 보고 또 보고 싶어지네요. 45화 꼭 한번 봐야겠네. 성전사 어머니 레무리아를 찾아 티베트에 있는 아버지 성경철 박사로부터 레무리아는 라무의 벼를 찾아 다시 한국으로 향한 것 같다. 연락이 무트로폴리스에 날아와 있었다. 다시 보는 클라이막스. 파라오 최후의 결전 49화 50화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마무리가 되죠. 이렇게 그림으로만 봐도 아키라의 표정만 봐도 성공이다. 마지막 대결이 멋지네요. 정말 이 토미노 유쇼키가 마무리 짓지는 않았지만 토미노 유쇼키가 기획한 로봇들의 내용들은 사실 좀 전부 다 너무 처절하고 너무 말도 안 될 정도로 잔인해가지고 좀 허무하다라고 그래야 될까요? 그런 느낌들이 좀 많았는데 그나마 라이디는 이후 후기 작가가 바뀌어서 감독이 바뀌어져서 되게 드라마 위주로 이제 스토리가 진행이 돼서 좀 더 감동이 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좋은데 이후에 나올 이 잠보트 3 같은 경우는 잠보트 3라든지 이대원 같은 거 보면 쓸데없이 되게 잔인하면서 허무한 주인공들이 주인공의 동료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허무하게 갑작스럽게 죽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이딩 오비편 같은 거 봐도 라이딩 여자친구가 순식간에 절명을 해가지고 그 시체를 받아들게 되는 그런 모습도 나오게 되고요. 그렇죠. 이번에 좀 특징 중에 하나는 주요 등장인물들의 명대사직이에요. 명대사직이네. 나와 라이딩이 이긴 것이 아니라 그것은 따뜻한 우정이 적을 묻어버린 것이야. 멋지네요. 역시. 그리고 또 비록 적이었지만 훌륭한 최고. 그대가 만일 우리의 편이었더라면. 샤킨에게 한 말이죠.
저희가 이렇게 펴드려볼게요. 읽어보세요. 아, 정말 멋집니다. 아, 그리고 징그리 치카라. 하지만 라이딩은 출격이 불가능합니다. 고프렌드의 대원은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게 임무라고요. 설사 대거 대수에게 진다 하더라도 후회는 많을 겁니다. 라이딩을 움직이는 자는 아키라. 정의를 사랑하는 사나이야. 그런 인간과 싸우게 되는 때엔 인간이 가장 안정맞춤이지. 그것도 중심으로 똘똘 뭉친 악한 녀석. 애들만 하있네. 참 재밌네요. 참 만화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나이가 한참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읽어도 막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라이드는 여기까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뒤에는 썬포트 3, 잠보트 3인데요. 무적초인 썬포트 3란 이름으로 해서 뒤에 좀 특집 형식으로 단편적으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썬포트 3 합체 메커니즘의 전부 잠보트 3 완전 좀 일본색이 너무나 강하죠. 그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내용 자체 주인공들이 너무 허무하게 죽는 부분들도 많고 잔인한 부분들이 많아서 아마 한국에서는 좀 불가하지 않았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무사도 같은 느낌의 사무라이 같은 느낌, 사무라이 장군 같은 느낌의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좀 액션이라든지 사실상 그런 것들은 지금 봐도 역시 토미노 유조키는 좀 학살자라는 말을 많이 썼거든요. 애니메이션 로봇 만화의 학살자라고 할 정도였는데 참 볼만했었던 로봇도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전 사실 잠보트 3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없어서 우리나라에서 사실 잠보트 3에 대한 추억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조립식도 그렇게 많이 발매가 된 적도 없었었고 조립식 관련된 부분의 데이터들을 좀 찾아볼까 했는데 저도 역시 잠보트 3를 그렇게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하다못해서 고쇼군은 많았었는데 대장군이라고 그래가지고 고쇼군은 조립식도 있었지만 잠보트 3는 사실 좀 별로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 어린아이들이 타고 싸우는 로봇이었는데 이 다리 부분의 얘네들도 그 여자애랑 이 남자 마지막 편에서 허무하게 그냥 폭발해서 바로 죽어버립니다. 그 잠봇 에이스만 남고 하는데 한번 기회가 되시면 조금 토미노 유쇼키 애니메이션에 대한 관심들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면 물론 다 보셨겠지만 개인적으로 좀 특이한 애니메이션이거든요. 꼭 여러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아기 요새 반도크로 해서 마지막 잠보트 3는 따로 대백과가 없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짧은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내용들로 잘 그래도 마무리가 돼서 포함이 되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용자 라이딩 대백과 모든 235페이지를 대략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훑어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95년도 벌써 지금으로 따지면 25년 전이네요. 꽤나 오래된. 역시 그리고 마지막은 정말 멋진 브로이저 X 그랜다이저 깜짝 로봇. 이건 캐시안이 아닙니다. 캐시안은 여기 있고 캐시안은 여기 있고 앞에 있고 뒤에는 청동거인 타는 애들이죠. 지금 갑작스럽게 이름이 또 까먹었네. 그리고 아스트로 강가. 재밌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크기는 작지만 정말 신나는 멋진 책 콩콩 미니 백과를 여러분들과 함께 둘러보았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애니를 보았던 라이딘을 다시 한번 책으로 더듬어보는 시간이 더욱 깊이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무척 즐거웠습니다. 대백과로 다시금 둘러보는 느낌은 요즘의 비디오나 방송과는 다른 상상력과 당시의 추억이 동반되는데요. 그런 것이 이런 대백과의 매력이 아닌가 생각해봅니다. 네, 오늘은 초합금은 리뷰에 이은 특집으로 로봇을 좀 더 알아보는 시간으로 대백과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다양한 로봇의 추억을 찾아 대백과를 소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